얼마는 보장받는다? 배우면 보장받? 1%만 배우고 가도 여러분들 여기 내는 강사료, 수강료 그거 제하고도 뭐다? 9,960만 원은 남아. 그거. 근데 이야기에 반전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의 진짜 뜻은 말 한 번 실수에 천냥빚을 질 수 있다라는 소리라는 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천냥빚을 감을 말을 하기보다는 천냥빚을 질 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뭐 아까는 생각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또 말 이야기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생각하고 말은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안으로 하면 생각이 되고 생각을 밖으로 하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으로 한 말이 생각이고 밖으로 한 생각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생각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의업은 바로 옆에 구업을 동반하고 있고 팔정도의 가르침 문제 곧 살필 겁니다만 팔정도도 뭐다? 그럼 정사유 뒤에는 반드시 정어해갖고 말이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그거는 생각하고 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절의 양면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은 그대로 뭐다? 생각 한번 제대로 하면 그게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진술로 연결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만나자마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알겠죠? 생각 조심하죠. 응?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다 행복하고 싶어한 사람들이고 다 성공하고 싶어한 사람들입니다. 응?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줄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거듭하는 줄 모르겠다는 사람들 잡아놓고 물어보십시오. 네 처음부터 작정하고 불행하려고 했냐? 처음부터 작정하고 실패하려고 했냐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실패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처음부터 불행하려고 작정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누구나 뭐다? 행복해지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행복해지고 누구는 불행해지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하는 그런 차별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한데 왜 그러느냐는 거야. 누구는 신에게 참 원인을 돌릴 수도 있고 누구는 우연에 돌릴 수도 있고 누구는 운명에 그야말로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뭐다? 그리고 대체사는 뭐다?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너의 운명마저 바뀌는 거니까 운명이 너를 지배하는 것은 기실은 뭐가 너를 지배하는 거다? 생각이 너를 지배하는 거다. What we think. 그래. 우리가 생각한 게 뭐다? We are. 우리다. 그 좌우면 끝이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뭐 할 뿐이다? 존재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나는 전혀 다른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84,000가지 법문을 우리에게 주어진 넉 달 시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소화를 합니까? 그것도 오늘은 워밍업이라고 50분밖에 안 하고 갈 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84,000 법문을 다 그거 욕심인 거야.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지. 그 제대로를 뭘로 잡았다? 생각 조심하는 법. 그게 뭔가만큼은 확실하게 이번 세션에 끝내보자. 저의 커리큘럼의 총 주제로 저는 설정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그렇게 설정하게 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체유심조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에도 동기받은 바가 크지만 실은 이게 우리 부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베푸신 1호 법문의 주제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은 29에 출가하셔갖고 6년 수행을 끝내시고 35세 깨달음을 얻으셔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날로부터 약 60일, 딱 2달이 지난 뒤에 비로소 공식적인 1호 법문이 베풀어지거니와 그 법문을 필두로 84,000 법문이 45년간 펼쳐지게 되는 이게 부처님의 교화사입니다. 그럼 84,000 법문이라는 말이 상징하지만 우리 부처님에게 주요한 주제가 84,000가지란 말 아닙니까? 그 주요한 주제 84,00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겠어요? 처음 이야기하시는 주제일 수 있단 말이야.
그 처음 이야기한 주제가 뭔지 압니까? 생각을 조심하랍니다. 아셨는가 몰라. 이런 걸 확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400페이지 펴십시오. 암만 워밍업 하는 날이라고 해갖고 알맹이도 없이 몸만 데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정적인 정보는 오늘 다 제공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400페이지 펴셨습니까? 그 밑에 단락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라요. 부처님의 깨달음 그리고 최초의 설법 관련된 이야기가 거기 서서히 시작하는 걸 확인하실 겁니다. 바로 보자 하는 대목이죠. 한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시의 외곽에 있는 이시파타나에 어디에서 지내셨다? 사슴동산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녹야원이죠. 녹야원이죠. 그 녹야원에서 여러분들 초전 법륜을 했다는 정도는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그 초전 법륜이 뭡니까? 공식적으로 1호 법문을 베푸셨다. 이 뜻 아니겠어요? 뭐든지 시작은 의미가 큽니다. 그것으로 시작할 때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일 때 첫 번째 주제로 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초전 법륜이 베풀어졌던 녹야원의 에피소드가 거기 문건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제시되고 있어요. 비구들아, 출가자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이게 우리 부처님의 공식적인 1호 법문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읽는 것만 가지고도 공력이 있습니다. 혹시 책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고요히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에 조제 가지고 설법하시지는 않으셨으니까 잘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애욕에서 쾌락을 즐기며 빠져 지내는 것이다. 그것은 낮고 세속적이고 저급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이 없다. 또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짓에 빠져 지내는 것이다. 그것도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이 없다. 비구들아, 열애는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무엇으로 진리를 깨달으셨다? 중도로서 진리를 깨달으셨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중도란 무엇일까가 궁금해질 것 아닙니까? 우리의 궁금증에 우리 부처님 바로 답변하십니다. 그 중도야말로 눈을 만들어주고 알을 만들어준다고 하시고 고요함과 명료한 인식과 원만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끌어준다고 하시면서 비구들아 중도란 어떤 것인가 하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계셔요. 뭘 중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8가지. 그럼 8가지 거룩한 길, 그래서 팔지성도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뭡니까? 그럼 우리 부처님은 중도로서 깨달음을 얻다는 말씀을 1호 법문에서 하시면서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팔정도다. 이렇게 찍어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공식적인 1호 법문은 뭐다? 팔정도 법문이에요. 팔정도. 중도 법문 아닙니까? 하지만 중도 법문은 타이틀이고 그 중도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겨놓고 나면 그 안에 알맹이가 뭐가 들어있다? 팔정도가 들어있는 거니까 팔정도 법문이 우리 부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베푸신 뭐가 된다? 공식적인 1호 법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팔정도의 시작이 뭐냐라는 거예요. 팔정도는 뭐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정견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사유가 시작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뭡니까? 정사유인 거지. 멋지잖아. 왜 참 놀라운 이야기고 멋진 이야기냐 그러면은요. 어느 문화권이나 생각 조심해라는 이야기 안 하는 문화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어느 문화권도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조심하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은 드뭅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정사유라고 하는 것이 뭘 배경으로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밝히고 계셔요. 정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생각 바로 하는 법에 대한 답이 나와버린 거야, 이 팔정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팔정도의 6가지 지분이 뭡니까? 정업. 여봐, 생각을 조심해라, 그게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게 행동이 된다. 그죠? 여기서도 그대로 뭡니까? 대처 여사가
좌우명으로 되뇌었던 그 표가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명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정진, 정념, 그리고 정삼매 이렇게 돼요. 여기 모두 뭡니까? 팔정도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팔정도의 시작이 정견, 정사유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순서에 있어서 분명한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고, 요 8가지는 한 번에 작동하는 행법이 아니고 하살표로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는 어떻다? 정견이 있어야 정사유가 있고, 정사유가 있어야 정어가 있고, 알겠습니까? 앞지분과 뒷지분 사이에 순서의 연결이 그야말로 차제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지. 한 번에 정견부터 정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건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자 3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358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한 페이지 더 넘기게 되면은 앞쪽으로 356페이지가 나와요. 그 356페이지 첫 번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수행법은 할 때 이 수행법이 팔정도법입니다. 37조도 수행 전체를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 보면 하살표 제가 적어놓은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왜? 부처님께서 그런 순서로 설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님께서 공식적으로 설하신 1호 법문은 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했다고 정견 법문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생각을 괜히 끼워 넣으려고 설 그러십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야. 왜? 정견이 있으므로 정사유가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미 공언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한 묶음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추가되는 정보일 수가 있는데, 팔정도는 모두 세 묶음으로 구성된 가르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견, 정사유가 한 묶음이고, 정어, 정업, 정명 요게 한 묶음이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 한 묶음입니다. 요 묶음 안에서는 뭐다? 선우 순서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무슨 선우 순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행동부터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말부터 하고 행동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에 생각을 조심해라 그게 말이 된다는 순서가 분명하지만 말을 조심해라 그게 행동이 된다는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말과 행동은 합쳐도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조심해라 그게 말과 행동이 된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그게 버릇과 인격이 된다. 버릇과 인격을 조심해라. 그게 운명과 인연이 된다. 이래 말해도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 안에 이런 묶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묶음을 공언하는 경전은 우리 교재에는 내가 좀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중부경전 24번째 경이 출라 외달라라고 하는 경이에요, 여러분들. 이 출라 외달라라는 경에 팔정도는 모두 세 묶음으로 나뉘어지니 그 중에 첫 번째 묶음이 지혜의 묶음이가니와 그 지혜의 묶음 안에는 정견과 정사유가 두리뭉실하게 들어가느니라. 이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견하고 정사유는 뭐다? 이거야말로 정견 속에 정사유가 있고 정사유 속에 정견이 있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자체가 우리 부처님께서 베푸시는 뭐가 된다? 1호 법문이다라고 말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교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주제는 생각 조심하기이고 생각을 조심하는 방법마저 그 첫 번째 가르침에서 뭐다? 정견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까지는 우리가 경전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뢰도를 확보하면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런 경전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처님께서 제시한 생각 조심하는 법에 대하여 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의 조그마한 정보가 400페이지, 401페이지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야말로 아주 입문서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언급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정보 또 진정한 컨텐츠 이건 뭐다? 이제 앞으로 넉 달 동안 펼쳐질 내용으로서 기다리고 있으니 뭐 그건 뭐다? 기대할 만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조심해라고 하는 게 이 정견하고 정사위하고 섞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돼요. 생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인자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다? 생각의 주제. 두 번째가 뭐다? 생각의 소재입니다. 생각을 잘한다, 생각을 제대로 한다, 그리고 생각을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 선택부터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가치가 있는 걸 생각을 해야지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걸 생각해가지고는 어떻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제가 생각할 만한 주제고 어떤 주제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주제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주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때 생각해야 될 주제와 생각해서는 안 될 주제를 확정짓는 지분이 뭐다? 정견 단계입니다. 정견에서 이건 생각해도 된다라고 확정지으면 그걸 정사위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정견하고 정사위는 둘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짝짝꿍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실제 사람들 생각을 우리가 두뇌 속에 들어가서 스캔해 보면요 이 주제에서부터 큰 미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은 생각들 첫날 만날 생각해봤자 생각해볼 가치조차 없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뭐라 그럽니까? 공상, 망상. 응? 그게 이 인간 몸이라고 하는 귀하디 귀한 금쪽같이 소중한 인간 몸을 받아갖고 그 인간의 존재성 중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이 생각하는 능력인데 그 생각하는 능력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헛된 주제에다가 다 소진하고 망상하고 그리고 뭡니까? 난 이런 거 참 잘 못 맞춰. 그 망상하고 공상하고 다. 야,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 조심하는 법 한번 배워보십시오. 똑같은 주제, 쓸만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성공하려면요, 그 주제의 성과, 그 생각의 성과를 거두게 하는 소재 내지는 자재 내지는 재료 내지는 데이터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반화의 오류에 걸려갖고 생각이 실패. 부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 너무 함부로 하고 생각 너무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는 싶고 성공하고는 싶어도 어떻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서부터 벌써 하자가 벌어지고 미스가 벌어지니 그 말과 행동이 이질해질 수밖에 없고 버릇과 인격이 망가뜨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운이 열리고 어떻게 복이 옵니까? 생각은 여러분들 성공과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의 인자들은요 이미 허공에 가득 차 있어요. 보입니까? 이게 꽉 차 있는 게? 행복하고 막 지금 떠돌아다니고 줄줄줄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보입니까? 그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뭔 소리 하냐? 참 그럼 참 뜬금없다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아닙니다. 이미 의상대사가 법성계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보익생 만허공이라고. 비우자에 보배보자. 보배로운 비, 익생. 중생을 모두 이익되게 하는 보배로운 비가 만허공. 허공에 이미 가득 차 있다 했어. 근데 왜 제게는 이익이 별로 없고 손실만 많고 행복하기는 그냥 불행감만 넘칩니까? 중생수기 덕자량이라. 중생의 그릇에 따라서 복이 담길 뿐이기 때문이라 그래. 네 그릇은 얼마나 하냐는 거야. 그리고 그 그릇이나마 구멍은 안 나고 반듯하냐라는 거야.
아니,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여기 무슨 우보익생이 만호공합니까? 비 안 내리는데요? 그래. 내가 증명할 수가 있어. 누가 여기 라디오 수신기를 가지고 왔다고 칩시다. 트랜지스터 라이트가 딱 틀면 음악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어떻게 지금 안 들리는 음악 소리가 라디오 수신기를 켜자 말자 소리가 바로 나옵니까? 이미 소리 신호가 여기에 가득 차 있다, 안 차 있다? 차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갖다 놓고 틀면 화려한 영상이 팍 튀어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 어떻게 그 화려한 영상이 틀자마자 팍 튀어나옵니까? 이미 영상 신호가 여기에 뭐하고 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에 우보 익생이 만허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의 인자, 성공의 인자, 즐거움과 기쁨과 안락의 인자는 여기 가득 차서 만허공되어서 흐르고 있어. 단지 우리가 들고 있는 그릇이 어떻다? 병뚜껑만 하다든지. 소낙비가 내리면 뭐하나 병뚜껑이 얼마나 담기겠다고. 그거는 뭐 병뚜껑 맞은 밑에 구멍이 나갖고 어떻다? 쪽 새버리는 거야. 그 우보익생 만허공하는 그 넘쳐나는 복덕을 담는 그릇. 그 그릇이 뭐다? 생각의 그릇이잖아. 네가 어떤 생각을 갖다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다. 한 방에 배극이 돼. 요번에 우리 좀 속된 말로 어떻습니까? 올해 정말 한번 부자 되어 봅시다. 6월달, 넉 달 딱 끝나는 날, 우리 모두는 최소한 몇 억 재산가는 되어야 된다? 한 번은 제대로 생각해봐야 그럼 100억이야. 알겠죠?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100억 손해보는 생각은 안 하도록 막아들이는 힘을 가지는 강의가 될 거다. 나 그렇게 생각해. 아시겠죠? 이미 부처님의 팔정도법을 통하여 정사유의 방법이 정견으로 제시가 되고 그 정견에 대한 철저적 해부가 저로서는 이루어졌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 까보니까 딴 거 하는 거야. 생각 제대로 하는 거야. 우보익생 만허공을 담고 담아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생각의 그릇을 만드는 법. 요게 요번 우리 불교란 무엇인가의 전체 주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오늘 첫 시간 워밍업 하면서 전체적인 방향 설정으로 제안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뭐 오늘 전날이니까 여기 이제 임원들 안내 말씀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 시간 조금 할애해 드릴 테니까 사용들 하시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부자 됩시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